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바람을 타고 광주와 5.18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무료 투어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5.18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인 태도가 걸림돌입니다.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동부대우전자 노조가 고용 보장 없는 매각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잇따라 유골이 발견돼 유실 우려와 함께 부실 수색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5.18 특별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최적의 시기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걸림돌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100일을 지나는 동안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기념식에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 운전사는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결정 등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왜곡 방지를 위한 법제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5.18 관련법 재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5.18 특별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발포 명령자 등 진상규명을 위해서 새로 발의된 법안이고 또 하나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개정안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5.18 때 북한 특수군이 와서 한 것 개입했다는 그 의혹도 조사하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특별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에서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을지 정부 여당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고 힌츠페터 기자의 부인인 브람 슈테트 여사가 5.18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광주시에 보내왔습니다. 윤장인 광주시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브람 슈테트 여사는 5.18이 폭동으로 종종 왜곡돼 안타깝다며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지지해달라고 썼습니다. 또 이번 한국 방문 때 광주를 찾지 못해 안타깝다는 심경도 전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대만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하토가 뜨거운 수증기를 밀어올리면서 우리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해안에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최대 5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우리 지역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비로 인해 가시거리 짧으니까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33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은 평년 기온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5.2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31도, 나주 화순 3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32도, 구례 31도, 보성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바람을 타고 5.18과 광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고 힌츠페터 씨를 추모하는 전시가 시작됐고 영화 속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택시 투어도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이미진 뉴스 리포터입니다. 광주 시내에 탱크가 들어서고 계엄군의 몽둥이질에 시민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 고 힌츠페터 씨가 기록한 80년 5월 광주의 모습입니다.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고인을 추모하는 전시가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37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어떤 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게 실화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죽음 앞에서도 카메라를 들었던 힌츠페터 씨의 기자 정신은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 1000만 관객에게 알려졌는데요. 전시 관람객들은 힌츠페터 씨의 여권과 안경 등의 유품을 살펴보고 80년 5월 광주를 돌아봤습니다. 광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택시 타고 와서 그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감사하다고 느껴요.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사용된 택시도 전시가 됐는데요. 백밀러와 번호판까지 영화 속 모습 그대로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80년 당시 택시를 운전했던 기사들이 5.18 사적지를 돌며 직접 해설을 해주는 투어도 마련됩니다. 5.18이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재조명되고 5.18에 대해서 광주에 대해서 정말로 홍보대사처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5.18 택시 투어는 다음 달 3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는데요. 광주문화재단에 전화로 예약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광주에서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광주 충장로의 한 영화관에서 5월 어머니회 회원 등과 함께 택시 운전사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또 영화 관람에 앞서 고 힌츠페터 기자의 묘역을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미 영화를 한 차례 관람했지만 5월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영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하는 장소와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택시 투어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김종렬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관광 프로그램인 5.18 택시 운전사 언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바로 오늘 당일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운행됩니다. 우리 광주에서 모범 택시로 일하고 계시는 5분이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광주를 알고 싶어 하시는 또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2차례씩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번 택시 투어 그러면 어디를 둘러보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2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광천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코스와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코스 2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상무대의 법정과 그 영창에 있었던 5.18 자유공원 그리고 또 국립 5.18 묘지 또는 그 영화에서 유준열 씨가 연기했던 그리고 죽어 누워 있었던 구척 십자병원 등을 돌아보고 다시 송정역과 광천 터미널로 돌아가는 그런 코스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영화처럼 직접 송강호 씨가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택시 운전사 어떤 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는지 말씀해 네, 주시죠. 송강호 씨가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바쁘셔서 못 오셨고요. 원래는 저희들이 그 실제로 그 5.18 민중항쟁 당시에 택시 기사분들 모시려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모시지 못하고 오늘은 우리 광주에서 일하시는 그 모범 운전사 아주 매너와 그 광주를 잘 알고 계시는 5분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행을 하십니다. 네, 저도 택시 운전사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네. 또 그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네.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네, 저희 재단의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저희 재단에 연락하시면은 저희 광주문화재단에 들어오시면 전화번호를 연락하시면 안내자가 친절히 안내하십니다. 네. 네, 신청하신 분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분, 독특한 분들도 계시죠? 네, 실은 어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아마 조기 마감이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동포분이신 것 같은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꼭 참여할 테니 자리 좀 마련해달라는 그런 전화도 있었고요.
또 경상도에 사시는 아마 그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어머님하고 같이 꼭 참석하고 싶다고. 어머님께 아무리 광주를 알려드려도 잘 모르시니까 네. 이번에 특별히 모시고 오셔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다고 자리를 꼭 좀 부탁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단으로 이 전화를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18 영화가 흥행하면서 이렇게 5.18을 또 광주로 알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과 연관돼서 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택시 운전사가 같이 가면서 실제로 그 항쟁 당시에 그 주 무대였던 금남로와 민주광장 등등에서 기사분과 같이 걸어가면서 여기 설명도 들으시고 또 그 주먹밥 네. 구도청 별관에서는 주먹밥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주먹밥을 먹는 그 시연에도 시식에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전일 빌딩에 있는 그 총탄 흔적 자국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버스 투어도 또 기획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른 프로그램도 더 네. 활발해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마당 전체가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근 공사장에 있던 토사가 순식간에 집안까지 밀려온 겁니다. 혼자 살고 있던 90대 노인은 물론 타지에 있던 가족들까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정도 불편하신데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자식들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됐죠.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승용차와 오토바이도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선 중장비까지 동원돼 두껍게 쌓인 흙더미를 걷어냅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동네 전체가 진흙탕이 됐습니다. 저 산에서 막 쏟아 내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 도로가 다 차버렸어요, 물이. 이 흙탕 물이 완전히 여기가 다 쌓여버리더라고요. 지자체와 공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폭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날씨탓만 합니다. 저희가 비가 오는 상황을 얘기를 했으면 대비를 했을 건데 갑작스레 오늘 비 예보도 없는데 집중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주민들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거 공사한 지가 언제니까 비만 왔다면 날려요. 천불나죠 진짜. 사람 막 화내 우리.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지만 말뿐인 대책에 시민들의 불편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잇따라 유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수색이 끝난 곳에서 유골이 또 확인되면서 유실 우려는 물론 부실 수색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단원고 교사 고창석 씨의 유골이 해저에서 발견된 건 지난 5월. 선미 객실 부분이 누워있던 특별 수색구역에서 수습됐습니다. 선체가 인양된 뒤 해역에서 유골 1점과 유류품 6점이 발견된 만큼 미수습자 가족들은 재수색을 요구했고 지난 16일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고창석 선생님이 해역에서 정강입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은하 또한 해역에 수색을 해도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2차 수색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돼 해역에서는 사람뼈 4점과 노트북 등 유류품 100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1차 수색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수습본부는 잠수사들이 수작업으로 해저면을 훑었던 1차와 달리 2m까지 토사를 퍼올리는 수색 방식의 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미 측 리프팅 빔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이제 굴착을 하면서 교란되면서 이렇게 쌓였던 흙들이 있습니다. 이제 파묻히는 걸 저희들이 특히 최근 수습된 사람뼈들은 선체가 누워있던 곳에서 다소 떨어진 해저면에서 발견된 상황. 인양 과정에서 선체가 침몰 지점에서 3km가량 바닷속에서 이동하기도 했던 만큼 유실됐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증기 발생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한빛 원전 4호기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지난달 한빛 원전 4호기 증기 발생기에서 망치 형태의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원전관리안전위원회 측이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은폐했다며 사호기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광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동부대우전자에 대해 노조가 고용보장 없는 매각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광주 공장 폐쇄 가능성도 있어 지역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대우전자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동부가 인수할 당시 1,300억 원 이상을 출자했던 투자자들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해외 공장만을 살리고 수익성이 약한 광주 공장을 폐쇄할 경우 협력사를 포함한 만여 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대우 시절까지 올라가면 전국에 5곳이나 됐던 공장이 차례로 폐쇄되면서 현재는 광주 공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결사 반대! 이런 이유에서 노조는 고용보장 없는 회사 매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라며 강력한 생존권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들은 오크아웃 기간 15년과 동부대우전자 5년 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고통을 분담해왔지만 또다시 회사가 매각되어 일자리를 걱정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금호타이어에 이어 동부대우전자까지 매각이 추진되면서 고용불안 등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현재 가전이라든가 금호타이어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된 금융지원 등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면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국회가 직접 다룹니다. 국민의당 장병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는 28일 국내 기업의 해외 매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임동 유동 재개발 비상대책위는 현재 북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에서 3.3제곱미터당 300만 원 안팎의 보상금이 책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소형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최소 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야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아가 후반기 들어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역시 1위 팀답게 개인 타이틀 부분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진했던 기아 선수들이 순위표 맨 위에서 경쟁을 펼치며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잡아내겠습니다.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9번 타자로는 처음으로 타격왕 도전에 나서고 있는 김선빈. 135개의 안타, 3할 8푼 7리의 타율로 2위 그룹과의 격차를 2푼 이상 벌렸습니다. 유격수라는 체력 부담에도 후반기 들어서 더욱 매서운 타격감을 보이는 김선빈은 이종범 이후에 첫 유격수 타격왕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타자 최형우 잡아당긴 타구 빠져나갑니다. 타점 왕과 출루율은 이적 첫해 기아 타선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은 최영우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즌 104타점과 출루율 4할 7푼 7리로 2위 선수들을 멀찍이 제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다승왕 경쟁은 사실상 양현종과 헥터, 기아의 두 에이스의 집안 싸움으로 굳어졌습니다. 각각 17승과 16승을 챙긴 가운데 두 선수는 다승왕 경쟁과 함께 기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반 20승 고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 중입니다. 용병 로저 버나디나는 95득점으로 득점 부문 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기아의 개인 타이틀은 2015년 양현종의 평균 자책점, 2012년 이용규의 득점과 도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은 팀의 1위 행진과 함께 개인 타이틀 부문도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발포 명령자를 추적하고 5.18과 미국의 관계를 심층 취재한 광주 MBC 다큐멘터리와 기획 보도가 5.18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MBC 김철원, 김인정, 강성우 기자와 최선영 PD가 공동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5.18 발포 명령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 한국방송협회 이다르 기자상과 2017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공상도 수상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약속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종환 장관은 오는 28일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에 조성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도종환 장관에게 옛 도청 건물 원형 복원을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이번 방문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이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광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7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 23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은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걷기 대회로 참가자의 1인당 참가비 5,000원만큼 삼성전자가 기부금을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행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입사원 250명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신입사원 250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 인재도 10% 이상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인 송원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자율학교 지정위원회를 열어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송원고는 신입생 선발권을 강화한 내년도 모집 요강을 광주시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자 지난 18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냈습니다. 교육부 동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자사고의 부정적인 정부 정책으로 볼 때 취소 동의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상장법인 28곳 가운데 22곳은 올 상반기에 흑자를, 나머지 6곳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지역의 상장법인 28곳을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상장법인 15곳 가운데 금호타이어를 제외한 14곳이 흑자를 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장법인 13곳 가운데 8개사가 흑자를 보였고 5개사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적자사는 제이웨이, 우리로, 대유위니아, 파루, 행남생활건강 등입니다. 광주시는 하남산단에 환경사고 예방감시센터를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환경사고 예방감시센터는 풍영정천 수질오염 사고와 같은 환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남산단 인근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대만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하토가 뜨거운 수증기를 밀어올리면서 우리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해안에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최대 5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우리 지역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니까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비로 인해 가시거리 짧습니다. 안전운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33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평년 기온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5.2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31도, 나주, 화순 3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32도, 구례 31도, 보성 29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오늘 2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구름만 가끔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